네, 저 정복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누명을 씌워서 사법 처리하면서 헌재에서 탄핵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내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란. 이 내란죄의 용어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기본 제도 및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때만 우리가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위키백과에는 내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전, 내란과 내전 두 용어가 있는데, 내전을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전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내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전과 내란은 이제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내란이 또는 내전이 캄보디아 내전, 그리고 르완다 내전 같은 겁니다. 캄보디아 내전은 폴포트 때 정권을 잡은 쪽에서 캄보디아 국민 70만에서 300만 명을 학살하는 킬링필드를 벌였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내전이라고 부르거나 내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내전은 르완다 내전인데, 여기에 후투족의 민병대가 투치족 민간인들을 살해했는데 20만 명에서 5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란을 얘기하면서 국헌을 불법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를 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전은 내란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12월 3일 10시 30분에 발동돼서 6시간 만에 종료된 이 계엄 사태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럴 때야 내란죄 또는 내전 전범으로 사법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란죄와 관련된 지난번의 마지막 재판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1997년 4월 전두환 등의 내란 등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딱 보자마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폭동으로 연결돼서 누가 봐도 저건 내란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비상계엄령의 발동, 옳으냐 그르냐 하는 등등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란죄로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내란죄는 뭐라고 돼 있냐?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점령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점령하거나 불법으로 점령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행위로서 다수가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할 때 여수시
순천시, 대구 폭동과 같은 대구시와 같은 이 정도 규모의 지방을 점령하거나 그 정도에 되는 이 지방을 해할 목적으로 다수가 모여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를 내란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 비상계엄령 발동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를 없앴다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지 않았더라도 국회가 상당 기간 동안 국회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 경우에도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능이라고 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자, 전 세계가 수백 개의 언론을 통해서 그날 밤 국회 상황을 다 봤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됐습니까? 본회의장에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으로 감금돼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국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맨날 여야 간에 싸우는 바람에 비정상으로 진행됐던 그 국회가 그날만은 여야 싸움도 없이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 정상적 작동의 결과 비상계엄 해제가 처리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상당 기간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997년 전두환 등의 내란 등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자들이 내란죄로 몰아가면서 탄핵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탄핵 변론 때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할 것이다. 내란 수사는 광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현재의 내란죄 수사는 광기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다.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물론이 벌어졌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변호인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다. 내란죄 조항을 한 번만 읽어봤다면 어떻게 내란죄로 덮어씌울 수가 있느냐. 내란죄 성립 여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 또 지금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계속 수사기관들이 언론 프레이를 하는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럴 자리냐.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적법 절차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수사도 탄핵 심판도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적법 절차 원리,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데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헌법 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계엄 해제조차도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따랐다는 겁니다.
부른다고 무조건 가는 게 적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했다느니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대통령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이상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대통령과 함께 종북주사파의 저 무도한 내란몰이, 탄핵몰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